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인생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인생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배운다. 인생길 쉽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욕심스럽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함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부부 사이에 또 그럴 것 같아요. 함부로 살고 막 살고 그 사람 옆에 사는 사람도 무척 힘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 이야기하게 되면 보지도 않겠고 공멸에 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조선시대 여자가 사는 진짜 여자 되는 법. 진짜 여자 되는 법. 왜 이 인생길에 쉽지 않은데 갑자기 여자가 들어올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하면 좀 남녀 평등에 의해서 하겠죠. 맞아요. 남자 여자 반반이에요. 인구수도 반반이고요. 역할도 반반이에요. 사실 조선시대 여자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조선시대에서 바로 우리 넘어온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넘어왔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있어요. 여자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자, 조선시대 진짜 여자라는 거, 인생이 쉽지 않을 때 배운다. 이 관점에서 하나 딱 나온 게 있어요. 시집살이. 시집살이. 이거는 이 단어는 조선시대 여자가 되는 법에서 시집살이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배우는 것이 어려워요. 원래 배운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여자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 배운다는 것. 누가 누구로부터 배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배워요. 시어머니로부터 배워요.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르쳤을까요?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같은 여자예요. 이 며느리도 여자고 시어머니도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와 이 여자가 이제 같은 팀이죠. 한 배를 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공간에 시댁의 공간에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며느리 이제 그 시어머니가 사는 공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혼자 생각 살 수는 없어요. 배워야 돼요. 이 며느리는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워야 해요? 시어머니한테 배워야지. 가르치는 사람. 이거 배워야 돼. 우리가 이 며느리가 살 공간은 시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돼.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아니 시어머니한테. 이게 시집살이에요. 인생은요, 배우는 거예요. 시집 오면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같은 여잔데 사랑으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가르침 받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이 조선시대 여자는요, 친정에서는 딸이었잖아요. 양반가 있으면 종가에 거드는 딸이었어요. 이 딸이 여자가 되기까지는, 이 진짜 여자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자 스스로가 진짜 여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큰 대만 인생길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길. 여자에게 인생길은 진짜 여자가 되는 법이에요. 그 여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여자는. 이 여자는 아이 낳아야 되고요. 살림도 해야 되고요. 아이에게는 엄마로, 살림에게는 남편으로, 남편 시댁으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는데 어떤 엄마가 돼야 돼요? 어떤 엄마가 돼요? 좋은 엄마가 돼야 되죠. 살림을 해서 남편과 시댁과 관계했는데 살림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 살림에는 뭐가 있어요? 가족 관계, 그리고 요리, 음식 요리, 이거잖아요. 그럼 가끔 이렇게 일상, 이렇게 일상생활이죠. 가족생활, 이거거든. 자, 이거는 여자가 되는 이 과정, 이거는 필수적이거든요. 필수적.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조선시대는 이렇게 했다 치고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니까 바뀌었어요. 만약에 조선시대는 아예 좋은 엄마가 되고 살림하는 게 남편 시댁인데 가족 관계라든지 요리라든지 그 다음에 집안의 어떤 기분 좋게 하는 이런 문제, 이 조선시대는 여기서 문제죠. 여기서 조선시대는
이 살림은 일종의 여자의 서비스잖아요. 여자의 서비스. 이 서비스가 잘못됐을 때 이 남자는 집구석이라고 공격했어요. 집구석. 이렇게 했어. 집구석을 공격했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남자 얘기를 가능한 안 합니다. 좀 웃긴 이야기지만 조선시대에 남자가 편했을까 여자가 편했을까? 어쩌면 여자들은 남자가 편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남자가 편했다고 하게 되면 그 남자는 여자보다 늦게 죽어야죠. 그럼 남자들이 대부분 일찍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자연이 이치해서 남자가 일찍 죽으라는 것도 있겠지만 남자로서 산다는 것은 여자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자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를 공격하겠죠. 어찌됐든 자, 조선시대 진짜 여자가 되는 법은 시집 가기 전에는 딸이었어요. 시집 가기 전에는 딸이었다고요. 이 여자는 친정에서는 딸이었어. 시댁에서는 며느리야. 이 과정, 여기서 여자 기를 때,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갈 때, 혼인이라고 그러죠, 혼인. 혼인을 할 때, 이 친정에서는 최대한의 노력, 최대한의 애의를 보이죠. 딸이 이제 여자가 되는 길, 이 여자가 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여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특히 친정 엄마는 여자의 길을 가는 딸에 대해서 가능한 여자가, 딸이 인생길을 조금, 그래도 자기보다는 조금 쉽게 살려고 애를 쓰죠, 도와주죠. 살림살이를 벌이면. 그러나 이제 친정에서 시대로 간 여자는 이게 예를 들어 친정에 있을 때는 딸이었어, 딸. 이 딸은 여자가 아니에요. 딸은 여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이 자자가 붙였죠. 진짜 여자를 시댁에 가서 며느리로 사는 것. 이게 여자예요. 이 자자는 것은, 이 자자는요, 이 자자는 공자, 자자, 맹자도 자자예요. 아들 자자. 이 자자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 이 여자에서 이 자자가 붙은 것은 인생을 살면서 아이의 엄마로 좋은 엄마가 되고, 살림자로서 남편과 시댁에게 기쁨 주는 뭔가의 자신의 어떤, 여자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진짜 여자는 여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자는 여왕이 돼요. 그러면 여왕이 되려면, 여러분, 여왕이 되려면 그냥 설렁설렁해서 여왕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설렁설렁하면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 여자에게 점수를 매긴다 합시다. 10점부터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 기준에 어디에 위치했을까? 어디에 내가 있을까? 진짜 여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죠. 성장을 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 10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60 잘못 없어요. 잘못 없어. 시청자 여러분, 살면서요, 이 참이란 게, 진실, 이런 게 있어요. 이 참과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배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참이고, 내가 진실을 할지라도, 배운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요, 누군가는 중심이든 좀 모범이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잘못 살아서 해서 어떤 사람 기준점으로 살아서 내가 다시 바꿀 수 있는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준점.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 조금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모든 인생의 기준점을 자비란 단어로 써요. 자비. 체리티. 자비심 이러죠. 자비심.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그 시대, 신라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내면의 세계와 여자들의는 이 자비심으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며 살았어요. 참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 자비심으로 살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는 효에 도가 붙어요. 효도라는 거죠. 효라는 게 도예요. 이 도가 붙는다는 것은 인생길이에요. 인생길. 아무튼 그러면 여자가 어디서 사냐면 시댁에 살아요. 시집간 여자는 시댁에서, 시집에 살아. 시집에 살아. 시집살이야. 이거 말 그대로 시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시집살이가 그렇게 있는, 시집하고 살이에요. 시집하고 살이. 인생길에서 이 시집살이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마 10년 정도 할지도 몰라요.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왔어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한 30대라 합시다. 그 다음 60대라 합시다. 그럼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70대였다 하면 딱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 며느리가 수용을 할 수 있었나 뭐냐에 따라서 이 며느리의 인생이 여여하냐
고통스러운 고행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인생이 여야하다. 여야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교에서 여야하다. 그냥 일반적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야한 뜻이에요. 그렇지만 고행스럽다는 것은 인생 삶이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삶이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이 상이 고통스러워요. 그 차이는 뭘까요? 배워서 깨달은 사람은, 깨우치다고 그러죠.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여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지 못하는 거, 못 배운 사람은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힘들게 배워서 여야하게 살 것인가, 배우는 게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살 것인가 할 때, 의식적으로는 힘들어도 배워서 여야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걸 다 피해요. 그러다 보니 인생길이 계속해서 고행스럽습니다. 배우고 깨우친 사람은 자기 인생길의 운전을 현명하게 하면서 운전을 잘해 갑니다. 운전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운전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계속 부딪힙니다. 인생의 운전이라는 게 나오네요. 인생 운전. 맞는 것 같아요. 인생 운전을 깨우친 자, 신자는 운전을 잘하죠.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어. 못 깨우친 자, 사고 나죠. 인생 운전을 깨우친 사람은 운전을 잘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부딪히지 않으면서 잘 사는 거죠. 인생 운전을 못 깨우친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조선시대 여자가 되는 법에 운전을 가르쳐준 사람이 시어머니였죠. 그 시어머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은 그래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르치지 못한 막막하게 산 사람은 쉬워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인생 전체가 이 무지한 거잖아요. 못 배워, 무지. 이거는 깨우친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요즘은 아예 결혼해서 아이 엄마도 살림이 어떠. 아이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하겠죠. 동물도 자기 생 키우니까요. 이 살림 쪽은, 살림은 가족 관계, 이 모든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요. 시댁의 관계를 챙길 줄 아는 거고, 요리, 음식 요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어쨌든 기분 좋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못하면, 그러게 되면요, 여자가 인생 운전을 못하게 되면 사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 여자가 있고 왜 남자가 있을까요? 그 집안 따지고 개인 따지고 그곳에 왜 여자가 있고 왜 남자가 있어야 될까요? 진짜 여자로 살아주면 누군가가 그 집안에, 그러면 그 집안에 다소간에 어리숙한 사람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 진짜 여자가 못 돼버리면 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여자는 빨래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 역할이 그거잖아요. 가사도 분담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족의 어떤 대소사도 했을 것이고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현명했죠. 지혜로웠다. 그러면서 이 가족적인 아내 문제를 다 주도적으로 해서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중심으로 한, 진짜 여자가 된 중심으로 한 가족에 사는, 그렇잖아요. 능력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능력이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진짜 여자가 가운데 있음으로써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여자가 없으면 그 불쌍하다 다 살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그 통계가 잘 못된지 모르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저는 이야기꾼이니까. 이혼율도 1위, 세계 1위, 자살률도 세계 1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디 쪽이에요? 인간이 살아갈 곳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했으면 자기 인생 끊어버리겠어요. 독하게. 이 세상 모두가 어떤 여자 편이 여자 쪽이겠어요. 지금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니까. 자, 시어머니가 뚝심을 갖고 시댁의 어떤 살림을 잘했고 그래서 끌어왔어요. 응?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리고 그쪽 행복하게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유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늙어가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형제제가 막 싸워요. 그러게 되면 물론 이 차이는 여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 여자가 됐다고 하면 그 어떤 집안의 살림, 집안의 어떤 좋게 하는 것, 기분 좋게 하는 것, 맛있는 음식 이러면서 집안 분위기가 좋아질 겁니다. 이 능력이 있고 없고 차이는 인생이 여야하고 여야하지 않고 차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배워야 됩니다. 진짜는 배움, 깨달음. 여고에서 진짜가 있지. 가짜, 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러면 진짜만이 진짜 이건 어디서 배워야 돼. 이 배운다는 것은 뭐예요? 여자에게 배운다는 것은 시집살이 통해서 배우는 거. 여자가 본질적으로 이 시집에 살아 이거잖아요. 그럼 시집에 살 때 그냥 막 가자마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집에 살았던 사람의 지식을 시집살이를 통해 전수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대립물로 온 어떤 음식 만드는 것, 장맛, 된장맛, 그리고 김치 만드는 것, 요리, 시댁의 전통 있잖아요.
그다음 또 시어머니가 뭐를 가르칠까요? 이 며느리를 데리고 조상, 시댁 관계 모든 인간, 우리 사람은 시댁 삼촌, 시아주머니 다 가르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나면 아이를 받아주거나 같은 여자로서 코오퍼레이션, 협업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여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 시어머니로부터의 배움은, 이 배움은 진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여자. 진짜 여자는요. 진짜 여자는 뭘까요? 이 진짜 여자는 뭐죠? 진짜 여자. 살림 잘하는 여자. 여자. 이게 진짜,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했죠. 가족 관계. 요리. 그 다음에 기분 좋은 가족. 기분 좋게. 이거 살림이에요. 가족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여자예요. 남자 여자를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진짜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 어떤 생산성 최고예요. 여자 생산성. 그러니까 여자로서 살아서 매우 의미가 있고 여자로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식, 남편, 시댁, 친정 이 역할이죠. 여기서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요리는 건강과 직결되잖아. 기분 좋게 만드는 이것이 본업이에요. 진짜 여자의 본업, 여자의 본업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이 주장할 거잖아요. 남녀 평등이고 해서 여자도 밖에 나가서 일해야 맞는데 우리 성경에서 뭐 그렇게 있나요?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와요. 남자에서 역할.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 여자는 아이 키우고 아이 낳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기준점은 이 종교적 기준점은 여자는 우리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여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 농사, 남편, 시댁, 가족. 이 가족이 가족. 지금 우리는 여자가 가장 중요시한 이 가족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혼율이 전 세계 최고고 아이는 전 세계로 안 낳고 자살률 전 세계 최고.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아이 안 낳고 자살 최고, 이혼 최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해요? 가족이죠. 여자가 진짜 여자가 하는 살림하는 쪽에서 역할이거든요.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만약에 토론할 수 있어요. 여자의 본질은 진짜 여자가 돼서 살림 잘해서 가족, 요리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러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주변 사람 살리고, 그 다음에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거죠. 자, 결혼을 했어. 가정에는 우리가 그랬죠. 조선시대 때 이부자리 뭐 먹고 뭐 이렇게 시집살림 까득 하고 잖아요. 그걸 왜? 딸이 시집 가서 살림을 쓸 수 있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자식 낳고, 그리고 남편 건사하고, 시댁, 뭐 이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여자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걸 다 안 해버리는 거죠. 안 해버리고 직장에 돈 버는 거죠. 그게 지금은 돈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이혼하고 자살하고 아예 안 낳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진짜 여자가 되는 걸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어떤 EBS 석학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무슨 교육인데. 인구 뭐한 사람. 아닌가, 누군가, 전기자동차로 성공한 그 사람 했는지는 모르는데. 인구가 앞으로 몇 년 어떤 조건이 지나면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 줄어든대요. 지금 우리는 이게 맞나요? 맞아요. 집안은 여자가 살림하는 곳이고, 집안을 살림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남자가 집구석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집안은 살림을 잘 못한 스스로가 집구석이라고 한다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 남자 너는 뭐해 이렇게 하면서 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너는 뭐해 이렇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안정감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여자가 돼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시댁 전체의 어떤 코디네이터, 그러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현모양처예요. 현모양처. 조선시대 진짜 여자는 바로 현모양처입니다. 지금 사는 여자들이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죠. 시청자 여러분,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집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이끌어준 이것이 얼마나 큰 자산이냐면요, 돈 1000억보다 더 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집 가가 이거 아니에요? 집 가가. 집 안전한 안자가 이거 아니에요? 안전한 안자. 이건가요? 집안에 여자가 있을 때 안전합니다. 집안에 여자가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뭔가 직화가, 여기에 계집녀가 있으면 안전한 거죠.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결국은요, 제가 이렇게, 61살이 되어 보니까요, 살림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자가 집안 살림 잘 하잖아요. 남자가 밖에 돈 벌어 오는 이 기준점으로 쭉 가게 되면, 집 한 채 있고, 자식 잘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사는 거예요. 표준이죠. 근데 여자도 벌고 남자도 벌었어. 그럼 둘이 벌었어요. 그러면 돈은 있겠죠. 그러니까 집 안에 여자가 없어요. 그러면 안전하고 안정되고 이게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안 낳고, 그렇죠. 맞벌이 부모하면서 애가 안 낳아주는 거죠. 애 키우면 돈 못 버니까. 우리는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생각할 때가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생각할 때가 됐다고요. 여자가 밖으로 나가서 남녀 평등 외치면서 남자가 싸는 것이 맞는지, 여자가 이 안전한 안처럼 집안에 앉아서 안전을 추구하면서 돈은 아니지만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면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잘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남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요즘 남자 약하고 여자도 약하고 다 약해.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아는 사람은 강해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올바르게 살고 안전하고 안정되게 행복하게 사는 보편적인 삶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조선시대 방식이에요. 여자가 안쪽을 지켜주고 남자는 바깥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주역의 이계예요. 여자가 안쪽에 있고 남자가 둘이 바깥쪽에 있는 거죠. 이것은요, 음양에 좋아요. 음은 안쪽, 양은 바깥쪽.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여자가 되는 법은 조선시대 안방마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역의 이계가 되는 거예요. 주역 이계는 이거예요. 이게 음이에요. 이게 양. 이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는 집안에 살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자는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림하면서 여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거, 살림하는 거. 정갈하게 사는 거예요.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진짜 여자가 되는 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